가장 어려운 점이 많았죠. 제가 중국의 역사를 알아야 했고, 그리고 이제 중국의 문화를 알아야 중국 영화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, 그러니까 하여튼 잠을 하루에 한 3시간 자면서 중국의 역사 서적이라든가 제가 하고자 하는 영화에 관련된 서적을 많이 탐독을 했습니다.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감독과 차별화된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. 그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 중국 고전 무협 영화와 현대물 중간 지점에 공간 설정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바로 그 지점이 청나라라는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죽음의 다섯 손가락이라는 영화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. 그리고 이 주인공을 맡은 나열, 그러니까 그 로레라고 불렸던 배우의 굉장히 인상적인데요. 그 당시 다른 그 무술 영화의 주인공들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그 복합적인 캐릭터죠.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무술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하면은 그냥 목적은 되게 뻔한 거였죠. 그러니까 복수, 혹은 실추된 명예의 회복, 혹은 뭐 왕실과 역적 사이에서 존재하는 그런 주인공들의 모습인데, 이 영화에서는 그 아까도 보셨지만 이제 보통 그 누군가의 추천으로 그 갔을 때 보통은 거기서 저쪽 무도관에서 진짜 실력 있는 고수가 너무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굉장히 주목을 받았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너 거기서 배운 게 뭐냐?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다시 막 시작을 하는 대목도 있고요. 그리고 또 그 2명의 여자가 또 존재를 하잖아요, 보통. 그러니까 자기의 뭐 목적이라든가 무술 대회 우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는 가운데 1명의 여자도 아니고 2명의 여자 사이에서도 고민하기도 하고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영화의 시나리오 구조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한데, 정말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상황과 악조건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놓인 인물이 바로 이 영화의 그 주인공이거든요. 게다가 또 이 주인공은 이전까지는 이런 역할을 잘 하지 않았던 그 나열이라는 배우였기 때문에 그 이 영화가 주는 어떤 주인공의 고뇌라든가 고통 같은 것들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나열이라고 하는 배우를 전격적으로 좀 주인공으로 캐스팅할 수 있었던 데는 또 어떤 이유가 있으셨는지 좀 궁금하네요. 지금 죽음의 다섯 손가락의 주인공은 잘생긴 그 매력적인 남자가 아니고 평범한 얼굴. 영화를 보는 사람이 바로 내가 이 주인공이다, 이런 이 역할이 필요했던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쇼에는 많은 배우가 있었지만은 가장 이 죽음의 다섯 손가락에 저격인 이 배우가 로레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 반면에 이 영화를 통해서 가장 눈빛이 강렬했습니다. 죽음 속에서 생존한다는 그 자체는 눈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배우보다는 로레의 그 강한 눈빛이 이 영화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로레를 캐스팅했던 겁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또 재미난 그 당시 세계 영화계에서 재밌었던 영화들이 보면은 이렇게 그 아시아에서 인기를 끌었던 배우들이 뭐 합작 영화 같은 데서 출연한 경우도 있고, 예를 들면은 뭐 도시로 요네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레드선 같은 영화도 만들기도 출연하기도 했던 건데요. 이 로레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이제 죽음의 다섯 손가락으로 또 국제시장에서 이름을 얻게 되니까 제가 정확한 용어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.
그 비디오로 출시된 게 있어요. 그 총잡이와 소림고수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그 리반 클리프랑 같이 또 로레가 연기를 하게 됐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작품이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이 배우도 인기를 끌면서 그런 식의 영화에도 출연하게 됐다는 것도 좀 인상적인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영화의 그 디테일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영화들과는 좀 사뭇 다른 장면들이 굉장히 많죠.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그 당시에 하드고 무술 영화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막 눈알을 뽑아내고 눈알까지 보여주고 하는 장면, 충격적인 장면들도 있고, 또 바닥에 쓰러질 때 그 파우더를 뿌려가지고 이게 팍 그 먼지가 튀는 장면들도 있고, 또 막 상대가 서로 막 멱살을 잡고 뛰어가는 장면에서는 또 트래킹 쇼트로 막 쫓아가는 장면도 있고요. 또 굉장히 또 이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파괴력 중에 하나가 카메라에 업을 대고 있다가 막 굉장히 근접한 상태에서 막 주먹이 막 얼굴로 날아들고, 그리고 또 홍콩의 그 기존 무술 인력들이 좋아할 만한 장면들은 이렇게 막 한 바퀴 돌고 공중제비를 하거나 쓰러지거나 뭐 등등을 할 때 그것들을 좀 길게 보여주는 걸 좋아하거든요. 내가 이런 그 스턴트를 했다라는 식으로 보여주는 걸 좋아하니까. 그런데 그런 돌고 쓰러지고 하는 장면들 보면은 보통 뭐 2컷, 3컷, 4컷 이렇게 나누면서 굉장히 그 스피디한 그 편집도 하셨고요. 그래서 기존 그런 영화들하고 그 사뭇 다른 그 관습적인 방법들과 조금 다르게 갖고, 또 그 철장이 달궈지는 대목에서는 손이 벌겋게 이렇게 달궈지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하기도 하셨고, 굉장히 그 감독님의 아이디어가 많이 돋보여요. 왜냐하면 이 영화의 무술감독은 그 유가영 무술감독이라고, 그 당시 그 잘 나가던 유가량 무술감독의 동생이고, 그리고 또 이제 막 그 경력을 시작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영화의 여러 가지 그 액션이라든가 아이디어 같은 것들은 사실상 감독님이 직접 다 하셨고 거의 그 콘티대로 그 사람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런 걸 여쭤보는 건데요. 그런 그 자그마한 아이디어라도 이렇게 좀 다 어떻게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우선 이 영화에서는 제가 가장 중요시했던 거는 여기에 나오는 모든 배우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기 때문에 이 강렬한 눈을 강조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다 영화를 보셨지만은 여기에 등장하는 그 배역들은 전부 눈에 힘이 있습니다. 제가 처음부터 그걸 강조했던 겁니다. 그러고 액션 영화라고 그러면 파괴력 있는 파워가 필요한 겁니다. 그래서 영상 효과를 어떻게 내서 이 관객으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보여주느냐, 저 나름대로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. 그 당시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 시대에는 비디오라든가 DVD라든가 컴퓨터 그래픽이 없었습니다. 그 몫은 오직 감독의 능력에서 그 나오는 거로, 감독의 하나의 창작으로서 나오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, 여러분은 흔히 그 영화를 많이 보시지만 그 와이어 액션이 다른 영화에서 많이 나오지만은 저는 이 영화에서는 와이어 액션을 지향하고 트럼블링을 썼습니다. 왜냐하면은 트럼블링은 와이어 액션보다 저는 좀 더 스피드가 있고 파워가 있고 박력이 있기 때문에 와이어 액션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시대에 아마 컴퓨터 그래픽이 있었다면 이제 수영철 기자님이 말씀하듯이 이 철장에 불겁게 달아오르는 그 장면은 라이팅 효과가 아니라 사실은 컴퓨터 그래픽에서 좀 더 리얼하게 나왔을 겁니다. 그리고 이 작품에서 가장 제가 강조한 것은 리얼 액션입니다. 리얼 액션. 지금 그 지적했듯이 마룻바닥에 떨어진다. 그냥 떨어지면은 화면 효과라는 게 그것뿐이죠. 그래서 마룻바닥 사이에 일부러 파우더를 뿌려가지고
떨어지면은 먼지가 나게 그 시각적인 효과를 강조했습니다. 아마 이거는 뭐 중국 감독보다는 우리 한국 사람이 끈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. 제가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걸 잘하고 생각합니다.